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는 염블리의 비밀노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증시 일정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 12월 4일입니다. 미국의 10월 공장 주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12월 5일은 한국의 3분기 그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되고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 6일은 이제 유로존에서 10월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11월 달 그 ADP라는 이제 기관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그다음 실적 발표 중에는 미국의 C3AI라는 인공지능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12월 7일 날은 중국의 11월 달 수출입 통계가 나오게 되고, 유로존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이 같은 날 발표되고요. 그날 이제 NC소프트의 신작 게임 TL이라는 그 게임이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12월 8일은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12월 9일이죠. 토요일이긴 한데 중국은 1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 토요일 날 발표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도 바쁘네요. 이거 다 네. 따라가려면.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그래도 좀 주목해봐야 될 일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좀 주목하실 일정은 사실 12월 8일 날 발표되는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좋으면 사실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럼 증시에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금리 올라가면 어쨌든 증시엔 좀 악재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고용이 조금씩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좀 꺾여준다면 금리는 계속 안정화될 수 있어서 오히려 증시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2월 8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월 9일에 물론 토요일이긴 한데 중국의 1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은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게 오히려 물가가 중국은 좀 올라가야 좋습니다. 그만큼 경기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그 아까 제가 미국의 C3AI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사인데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AI가 정말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움직이는데, 네. 이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이 좋으면 다시 한국의 반도체를 또 올릴 수도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좋으면 주가에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한번 수요일에 있을 그 미국의 C3AI 실적까지 한번 주목하시면. AI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온 디바이스 AI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AI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를 쓰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채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려달라 그러죠. 뭐니 올라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쓰면 이제 알려주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컴퓨터에 쓰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죠? 클라우드로 가죠. 저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가서 얘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오죠.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뛰어요. PC를 통하지만 사실은 클라우드를 받아서 오는 건데, 약간 간접 방식인데,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면은 PC에 그냥 AI가 그냥 챗 GPT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탑재죠. 네, 탑재된 거죠. 아예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그냥 대화를 바로 네. 하는 거죠. 기기랑.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아직 PC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만, 이번에 내년 1월 17일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신제품 공개하는데 거기에 이걸 탑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을 아예 스마트폰에 넣어버리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삼성에 내가 스마트폰을 사면 그 인터넷 연결 없이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AI.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이렇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AI의 성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에 더 많이 탑재가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좋을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가 언제쯤 대중화될지 모르지만, 일단 삼성이 내년에 그 1월부터 포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이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저는 좀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온 디바이스 AI 좀 계속해서 한번 흐름을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삼성전자도 이번에 뭐 미래기획단 이런 거 꾸려가지고 앞으로 삼성을 이끌 주력 산업을 좀 찾는다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삼성이 이제 옛날에 고 이건희 회장 시절에 2009년도에 그 신수종 5대 사업 발표한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배터리, 바이오,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개, 그 배터리하고 바이오가 실제로 세계적인 산업으로 지금 육성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10년 만에 이재용 이제 회장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갑자기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하겠다. 10년 만에.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주목해 왜 이걸 발표했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캐치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 기사를 보고요. 거기서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제 끄집어 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실력이 갈리는 건데.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삼성은 알려주질 않아요. 아직은. 그냥 이거 우리 한다라고만 얘기만 했지 거기에 뭘 투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힌트가 나와 있죠. 삼성 SDI 전영현 부회장이 여기 단장으로 이제 이번에 선출됐어요. 네. 삼성 SDI 이분이 배터리하고 반도체 전문가세요. 근데 이분을 단장으로 앉혔다는 건 일단 배터리랑 반도체 더 힘을 실겠다는 얘기죠. 그걸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지금 미래 먹거리로 뭘 지금 추진하고 있을까? 삼성 SDI가 했던 사업이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아, 자동차 쪽에 뭔가 힘을 실어주려나? 이렇게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만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도 그렇고 자율주행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동차 안에 그 전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자동차가 한마디로 컴퓨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걸 그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IT 부품들이 다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부품들이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갈 겁니다. 네. 삼성은 스마트폰 절대 강자잖아요. 이걸 그대로 자동차에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사업을 강화하지 않을까?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요새 나오는 게 배터리 쪽하고요. 디스플레이 쪽 있죠. 근데 요즘에 자동차 타신 분들 이 디스플레이가 계기판이 엄청 커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MLCC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디스플레이 이런 쪽, 뭐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아 이런 산업을 삼성이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삼성의 자동차 부품 사업 아마 이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은 좀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2차 전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콕 찍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2차 전지라는 이 산업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기차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속도를 100으로 생각하고 막 시장이 움직였어요. 아, 이거는 성장 속도가 100이야. 근데 갑자기 암초가 나왔죠. 고금리라는. 일론 머스크도 금리 때문에 할부 금리 때문에 차가 좀 많이 팔릴까 좀 걱정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으로 달리다가 약간 브레이크가 밟힌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향은 맞아요.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가는 건 문제 없는데 휴게소를 안 들리고 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번씩 들리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주가는 쉬어가겠죠. 지금 그 상태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암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는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가진 그런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뽑아내셔가지고 기업별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급할 필요 전혀 없고요. 내가 내년을 보고 2차 전지 투자할 때 옛날에는 그냥 뭐 양극재나 괜찮은 기업 몇 개 골라서 그냥 투자하면 수익이 났는데 이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떤 2차 전지 업종을 기업을 사볼까 요걸 한번 그 데이터를 좀 뽑으셔가지고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한번 한 달 정도는 그걸 뽑아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가가 어떠냐를 초점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네.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중에 옥석 가리기를 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았고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네. 미국에서 암초가 있었다면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2차전지가 갑자기 급락을 한번 했는데 GM이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냐면 IRA 법안이 통과돼서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 지은 대가로 미국은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 공장 지어서 거기서 배터리 만들면 우리가 세액공제 해주겠다. 돈을 돌려주겠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AMPC라 그래요. 이름은 첨단 생산 세액공제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AMPC. 그래서 배터리 어느 정도 만들면 돌려줍니다, 돈을. 그래서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분기 실적부터 그거를 예상을 미리 하고 받을 돈을 미리 예상을 해서 실적에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돈을 받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받는 돈의 일부를 갑자기 GM이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주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파나소닉이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요 파나소닉도 지금 배터리 만드니까 보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완성차랑 나눠 갖겠다. 한마디로 파나소닉이 받는 100만 원을 50만 원을 완성차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놀란 거죠. 배터리 회사가 가져갈 몫을 저기 완성차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일본 기업이니까 우리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GM에서 이건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언론 보도니까 좀 더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지만 언론 보도상으로는 GM이 LG 엔솔이 지금 받는 거에 85%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냥 반도 아니고 85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합작 공장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작 공장 형태로 5대 5예요. 그러면 GM도 5를 가져가고요. LG도 5를 가져가요, 네. 일단은. 근데 요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LG가 갖는 5가 있잖아요. 여기서 더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85를 85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절반만 만약에 이 5 중에 절반을 만약에 뚝 띄워줘요. 그러면 GM이 75를 가져가게 그렇죠. 되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전체로 달라는 보면.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85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75까지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LG는 받는 거에 좀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익에서 그걸 제해버려야 돼요. 그럼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LG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SK, 삼성도 같이 진출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저도 왜 조심스러우면 그냥 기사 하나만 가지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LG도 그런 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호기롭게 미국에 70조를 투자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한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사실 금리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발생했지만 어쨌든 2차 전지에 노이즈가 생겼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확실히 결론이 좀 날 때까지는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려진 네. 내용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지난 방송에서 이제 세 가지 다음 주에 상승할 분야 이렇게 업종 짚어주셨던 게 제 기억으로는 해운업, 조선업, 그 다음에 MLCC였나요? 세 가지 네네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주 한번 보려고요. 네, 이게 조선주 오늘 이제 기사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조선주들이 좀 그동안 피크아웃 이제 고점에서 이제 꺾일 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주가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주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더 이상 하겠냐. 이제 배 만드는 공간을 도크라고 하는데 도크도 거의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그렇네요. 그만큼. 근데 그건 좀 기운 것 같다. 여전히 뭐 그 친환경 이제 선박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돼 가지고 등급을 매기거든요. 이게 탄소 배출하는 배들 묶어 가지고 A, B, C, D 2등급 나눠요. 2등급은 퇴출입니다. 해운사가 운행을 이제 못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 해운사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선박으로 바꿔야 돼요. 배를 안 그러면 이제 운항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강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환경 그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겠죠. 그 선박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발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수주는 내년엔 좀 줄지 않을까 이게 우려인데 한국이 이거 잘하거든요. 근데 이걸 대체할 선박으로 LPG 선박, 또 암모니아 운반선 이게 좀 요즘에 나오고 있대요. 특히 암모니아 운반선이 최근에 발주만 20척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많이 따냈는데 이게 일부 증권사에서 2035년까지 200척 정도 지금 발주가 일어날 것 같다. 꽤 많은 거죠. 마진도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영업 그 이익률도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또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고, 또 조선주가 좋은 게 공급자가 별로 없어요. 이 배 만드는 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망했어요. 살아남은 자들의 이제 잔치가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이클이 좀 오래 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뭐 너무 말씀이시죠. 짧게 보지 말고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최근 상장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예. 맞죠? 에코프로 머티라고 불리는 이게 또 급등하고 있는데 주가 급등의 배경 그리고 또 항상 그렇지만 주의점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2차 전지 지금 업황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회사 혼자 그냥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2차 전지로 갔다고 보기 좀 어렵고 이제 한마디로 그거 있죠. 인기 투표가 일어난 거예요. 미인데요. 네, 그래서
진짜로 개인 투자분들이 에코프로머티를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상장하자마자 그냥 이제 매수가 집중돼가지고. 어떤 기대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새롭게 상장했고 생각보다 흥행을 못했어요. 그 공모가가 낮게 됐고, 책정될 네, 때.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몇 주 없어요. 100주가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 100주인데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1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잠겨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조금만 사도요. 물량은 없고 매수만 있으면 그냥 주가 오르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간파한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 몰리면 근데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사람들이 더 관심 갖잖아요. 이제 위로 이제 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좀 올라갔는데 원래 펀더멘털을 보면요 지금 주가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펀더멘털상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지금 연일 급락하거든요. 이 회사가 하는 게 전구체라고 리튬과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양극재 기업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전구체인데 이 전구체도 결국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좋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좋을 게 없어요. 3분기에도 실적이 적자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적 안 좋은데 주가 왜 올라가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주식시장은 항상 단기적으로 이게 미인대회가 한 번씩 펼쳐지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이런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실적을 보니까 내년 기준 내년에 이익을 낼 거예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적자 났지만 근데 이익 대비 몇 배냐를 주가를 가지고 나타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10배잖아요. 그럼 퍼가 10배거든요. 그러면은 뭐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경쟁사들이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무려 161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16배가 비싼 거죠. 중국 업체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게 또 주식시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수급으로 올라갔다. 펀더멘탈과 그래서 조심을 굉장히 하셔야 된다. 네, 인기 투표가 진행 그래서 중이다. 지금은 각별히 저는 에코프로머티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힘주어서 하실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2월인데요. 12월 달에 주목할 만한 업종 그리고 연말이니까 또 증시 전망 한번 해보죠. 네, 12월 달에는 이제 원래 산타랠리 보통 12월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왔어요. 11월 달에. 11월에 벌써 산타랠리가 와가지고 이미 11월 지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12월은 조금 더 재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뭐 시장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 11월에 10% 이상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2월도 그렇게 오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은 일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12월은 속도 조절에 염두를 해두시고 여유 있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시장이 좀 빠질 때 투자하시면 좋겠고 성장주랑 이제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성장주 중에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장 부품, 자율주행 이런 쪽하고 차량용 반도체, MLCC 카메라 이런 게 다 전장 부품 쪽에 들어가니까 이쪽을 12월에도 계속 그러니까 삼성이 아마 아까 미래 신사업 추진단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인 아마 계획들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주식시장에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끝없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기가 생기면 좋아지거든요. 그걸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중국 스마트폰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쪽에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럼 중국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한국의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이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안 좋았는데 이쪽도 뭔가 반전이 나오겠죠. 주가도 싸고.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12월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이니까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 위한 팁을 제공해 주시는 순서로 마무리해 보죠. 염블리의 보고서는요. 네, 이번 주에는 아까 잠깐 이제 조선주 얘기 나왔지만 그 조선 아주 큰 암모니아가 바다로 온다 이런 좀 제목인데 이게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예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핵심 내용은 내년하고 내후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쓰셨어요. 왜냐하면 선박을 수주할 때 성과가 있죠. 옛날에는 싸게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봤어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실적 안 좋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22년부터 좀 비싼 배들을 수주했거든요. 근데 그 비싼 배들이 실적에 보통 언제 반영되냐면 2년 후에 반영돼요. 그럼 내년이죠.
그리고 올해는 더 비싸게 수주하고 있거든요. 올해 거는 언제 반영되죠? 25년도에 반영되겠죠. 그러면 이분이 표현이 좀 재밌는 게 내년에 반영되는 그 수주 물량을 대박 물량이래요. 근데 내후년은 초대박 물량이다. 그 보고서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년 내후년엔 조선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비싼 선박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조선주 피카 우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적 보면서 한번 좀 긍정적인 뭐 흐름으로 보고, 그리고 내년에 수주가 줄 거란 전망들이 좀 있어요. 아니다. 그 내년 내후년에도 그렇게 수주가 줄진 않을 거다. 유지할 거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원유 운반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 운송을 하잖아요. 그 중에 탱커선이 원유를 운반하는 선인데 이게 공급이 너무 없대요. 지금 배가 없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배를 거의 중국이 다 독식을 했대요. 그동안 좀 안타깝게도 한국은 수주를 못했는데 최근에 일부 물량을 한국이 좀 가져갔어요. 그 이유가 중국도 이걸 너무 많이 수출해가지고 이제 도크가 다 찼대요. 만들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이 안 주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배 만드는 나라는요, 일본은 존재감 없고요, 한국 아니면 중국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 투자하실 때도 공급자가 적은 산업을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럼 비싸게 배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탱커도 좋아지니까. 그리고 암모니아는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암모니아도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실적까지 좋아지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두 기업을 좀 목표 주가를 올리셨는데 삼성중공업하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의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까 이 두 기업도 한번 참고해서 조선주들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의 첫 주말에 함께한 연불리의 비밀 노트였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 주셨지만 12월 세 달이 시작됐고 여느 때 같으면 또 산타랠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분주하고 또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거리를 두고 찬찬히 옥석 가리기를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정말로 친절하고 네. 세세한 설명해 주시는 연불리의 비밀노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